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결 리스트 제3장 연결 리스트에서 마지막 그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MP3 관리 프로그램 제목을 아주 거창하게 붙였는데 어, 이 음악 그뭐 가수와 노래 뭐 이런 정보들 그리고 MP3 파일에 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뭐 제목처럼 그렇게 거창한 실제로 거창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의 실행 예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다항식 프로그램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이제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무조건 맨 처음에 데이터 파일을 로드할 건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그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면 그러면 이 데이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프로그램으로 이제 읽어오는 거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를 치면 데이터 파일로부터 자료를 읽어오지 않고 그냥 시작하게 됩니다. 이 예에서는 이제 mycollection.txt라는 데이터 파일을 읽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스테이터스 명령은 이제 모든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명령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그 이제 노래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노래라기보다는 이제 노래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수 이름이고 그 다음은 노래의 제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노래에 해당하는 mp3 파일의 경로명입니다. 물론 이건 다 페이크 가짜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이제 각 노래마다 이렇게 번호를 우리가 할당을 해서 이 번호는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그램이 입력된 순서대로 이렇게 번호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고 이 순서는 이제 잘 보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 순 정렬이 아니라 가수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그 다음에 가수 이름이 동일한 가수에 대해서는 노래 제목의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지금 정렬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여기에 추가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이 add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래를 추가하게 되면 먼저 가수가 누군지 물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 제목을 물어보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p3 파일의 경로명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것은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지정하지 않으면 되고 뭐 진짜 이런 파일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흉내를 내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가수 이름하고 노래 제목은 2단어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기능을 그래서 이름 명령어를 서치로 제가 조금 바꾸었습니다. 서치하면 다시 가수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고 노래 제목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노래가 존재하면 찾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래 제목 없이 가수 이름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치하고 가수 이름만 이렇게 하고 타이틀에서는 그냥 엔터를 치면 이제 이 아이유의 모든 노래들을 찾아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라는 명령어는 실제로 노래를 이제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플레이 할 때 이렇게 뭐 노래 가수 이름하고 노래 제목을 매번 이렇게 써주는 게 귀찮으니까 플레이는 그냥 노래 번호로 이렇게 플레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의도는 먼저 서치 아이유 이렇게 하면 아이유 노래들의 목록이 나오고 그럼 그 중에 4번 노래를 내가 플레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 4 이렇게 그러면 아이유의 무릎이 플레잉이 되도록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외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노래 음악을 이제 물론 mp3 파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연주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그러니까 삭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무브 6하면 이것이 이제 삭제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ave as 기능이 있어서 다시
데이터 파일로 이렇게 목록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렇게 우선 이제 데이터 파일 형식을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의 형식은 사실은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줄에 하나씩, 한 줄에 노래 하나씩 저장을 하고, 각각의 노래는 가수와 그 다음에 노래 제목, 노래 타이틀, 그 다음에 경로명, 이렇게 세 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가 이 샵 문자를 구분자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하나의 공백 문자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라인은 반드시 이렇게 샵 문자로 끝나고. 이렇게 여기 공백 문자를 두거나 아니면 라인 끝에 샵 문자를 두는 것은 뭐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우리가 str 톡을 이용해서 이 라인을 토크나이징 할 때 그냥 조금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자료 구조를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제가 미리 이 프로그램을 짜두었기 때문에 그냥 이 프로그램의 실행 예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좀 전에 설명한 형식의 데이터 파일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하면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물어볼 때 list.txt status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론 새로운 파일을 우리가 add해 둘 수 있고, 예를 들면 add를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면 add 하고 비틀즈고, 타이틀은 뭐 ready 파일은 물론 뭐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짜 이름을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 search 비틀즈 하면 이렇게 비틀즈 노래가 하나 새로 추가되어서 101번을 부여받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search nobody. 제가 이제 그 샘플 파일을 하나 실제 파일인데, 이건 mp3 파일도 아니고 이제 mp4 동영상 파일입니다. 하나를 여기다가 뒀는데,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구한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가 실제 노바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플레이, 이게 지금 0번입니다. 0 하면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플레이 0. 제가 그 기능을 꺼놨군요. list.txt search no search artist nobody 타이틀 없고 play 뭐 이런 이렇게 노래를 플레이 할 수 있고, 물론 새로운 노래를 애드 할 수 있고, 또 삭제할 수 있고, 아직 사실은 삭제 기능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터스를 하면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고, search IU 하면 IU의
등록되어 있는 목록을 보여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행 예를 한번 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은 연결 리스트를 우리가 연습하기 위한 예제 프로그램이므로, 특히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를 연습하기 위한 예제 프로그램이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이중 연결 리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장 기본 자료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가수 한 명당 각각의 가수를 표현하는 아티스트라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객체에는 이 아티스트 객체는 한 명의 가수를 표현하는 객체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 아티스트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조체 아티스트 안에는 먼저 그 가수의 네임, 이름은 아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넥스트 필드는 우리가 이 아티스트들을,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이제 여러 명, 가수가 여러 명이니까 그 가수들을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서로 연결을 해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는 아티스트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한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위한 그 링크 필드입니다. 그런데 또 각각의 아티스트마다 이 가수가 부른 노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유의 경우에는 뭐 23살, 무릎, 새 신발 이렇게 세 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노래를 하나의 송 객체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 객체 안에는 가수가 누구다, 노래 제목이 뭐다, 그 다음에 파일의 mp3 파일의 경로명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노래에다가 아까 순번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죠. 그래서 번호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송 객체들을 하나의 이 양방향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헤드와 테일이 그 양방향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도록.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S 노드라는 게 있는데, 이 S 노드는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직접 이 송들을 서로 양방향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송들을 양방향 연결 리스트로 만들려면 이 송 안에 이제 넥스트와 프리비어스 이런 링크 필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S 노드라는 스트럭처를 따로 정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 S 노드가 실제로 연결 리스트에서 노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그래서 S 노드 안에 next와 previous 필드가 있어서 이 S 노드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양방향 연결 리스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헤드는 이 맨 첫 번째 S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고, 테일은 맨 마지막 S 노드를 가리키고,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S 노드에 송이라는 필드를 만들어서 걔가 하나씩 이렇게 노래 송 객체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도록. 그러니까 이 송들 간에는 전혀 서로 이 연결 리스트가 아닌 거죠. 이 송들은 그냥 이 노드에 붙어 있는 데이터 객체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자체로는 뭐 이 next 필드나 previous 필드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송 대신에 S 노드들이 있어서 이 S 노드들이 양방향 연결 리스트로 연결이 되고, 각각의 S 노드가 하나의 송 객체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송 객체에는 다시 이 노래를 부른 아티스트 객체에 대한 주소를 우리가 저장을 해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노래는 셋 다 아이유이니까 이 아티스트는 전부 이 아티스트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을 찾으면 그 송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 송이 누구 노래인지도 이 아티스트 객체를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다는 건데, 일단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왜 이렇게 일부러 번거롭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왜 이렇게 S 노드라는 걸 이제 따로 두느냐, 그냥 송들 간에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만들면 될 걸 왜 번거롭게 S 노드를 따로 만들고 각각의 S 노드가 하나씩 송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물론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연결 리스트를 만들 때 이 연결 리스트의 노드와 이 연결 리스트에 실제로 저장되는 데이터
객체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왜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아이튠즈라든가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음원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렇게 노래들을 뭔가 이렇게 가수별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앨범별로 분류를 한다던가, 혹은 뭐 예를 들면 플레이리스트라는 걸 둬서 또 플레이리스트별로 분류를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노래들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약간 그런 걸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recently played 이런 플레이리스트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 recently played라는 것은 가장 최근에 우리가 이제 들었던 노래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목록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recently played를 역시 우리의 경우에 이제 하나의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려면, 그럼 이 recently played라는 게 역시 이제 어떤 노래들의 연결 리스트인데, 그런데 이 송 객체들이 이미 이 아티스트 밑에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달려 있게 되면 이 송들을 이 중에서 이렇게 최근에 연주된 것들만 따로 뽑아서 또 새로운 연결 리스트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S노드와 송 객체를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이쪽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연주된 5개의 노래는 이렇게 S노드만 5개가 따로 있고, S노드로 연결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이 S노드가 그냥 그 노래에 해당하는 송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프로그램 전체에서 노래 하나당 오직 하나의 송 객체만 존재하면서 이 하나의 송 객체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연결 리스트 안에 소속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드와 연결 리스트에서의 노드와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송 객체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구현하면서 다시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아티스트와 송들은 이런 구조로 저장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아티스트가 다시 여러 명이 있겠죠. 가수가 이제 여러 명이니까 그 여러 명의 가수들은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면, 그 가수들의 이름의 이니셜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그 그룹을 하나의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에서는 이름의 이니셜이 A인 아델, 뭐 알리아, 앤드류 B 이렇게 이름이 A로 시작하는 가수들만 따로 모아서 이 가수들을 하나의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티스트 안에 넥스트라는 헤드와 테일 말고 또 넥스트라는 필드가 있었는데, 이 넥스트라는 필드의 용도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을 하나의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연결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아티스트 디렉토리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이 배열의 A 칸에 이 연결 리스트를 달아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B 칸에는 또 이름이 B로 시작하는 가수들만 모아서 하나의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우리가 이 배열의 B 칸에 저장을 하고, 물론 C도 마찬가지고 F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수를 찾을 때 이제 이게 연결 리스트지만 모든 가수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없고, 내가 찾는 가수의 이름이 이니셜이 뭐냐, 그러면 그 칸에 달려 있는 연결 리스트만 검사해 보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가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티스트 디렉토리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에 이 아티스트들을 분류해서 이름의 이니셜에 따라 분류해서 각각 서로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수 이름이 전부 영어라면 우리가 26 그룹으로 분류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가수 이름이 다 영어가 아니라 뭐 한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26개보다 더 많은 그룹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레이라든가 리무브라든가 이런 기능을 실행할 때 이제 노래 제목이나 가수 이름이 아니라 그 노래 번호로 이렇게 플레이나 리무브를 할 수 있으려면,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번 노래를 찾아서 플레이 하려면 이 전체를 다 뒤져봐야 될 수 있죠. 왜냐하면 4번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를 알 수가, 이 번호만으로는 누구 노래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아티스트를 최악의 경우엔 다 뒤져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자료 구조를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노래에다가 이제 이 순번 번호를 부여할 텐데 그 번호를 인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시 모든 노래들을 사이즈계의 그룹으로 분류를 할 텐데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그냥 그 노래의 번호를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가 동일한 것들끼리 한 그룹으로 묶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즈를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72번 노래, 12번 노래, 32번 노래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 2니까 얘네들은 이제 같은 그룹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번, 11번, 뭐 21번, 31번 이런 노래들은 또 1번 그룹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그 그룹들끼리만 하나의 또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서 인덱스 디렉토리라는 배열의 이제 그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인덱스 디렉토리의 2번에는 뭐냐면 그 노래의 순번이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노래들만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단방향 연결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연결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우리가 이 배열의 두 번째 칸에 이렇게 저장을 해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 송들의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S 노드들의 연결 리스트를 만들고 각각의 S 노드가 송을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송은 이 S 노드가 거느리고 있고 또 다른 S 노드가 거느리고 있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IU 노래라면 그러면 여기 IU 아티스트 IU의 그 양방향 연결 리스트 안에 이 송 노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송 노드가 이 송을 가리키고 있고 또 이게 72번이면 인덱스 디렉토리에 2번에 달려 있는 이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 있는 어떤 송 노드도 얘를 가리키고 있고 하지만 이 노래에 해당하는 송 객체는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뤘던 프로그램들보다는 자료 구조가 꽤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다른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C 언어의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그냥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소스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구성하는 것을 이제 우리 수업에선 처음으로 이 예제에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C 프로그램을 그냥 달랑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그냥 연습용 이렇게 대학에서 그러니까 아주 짧고 간단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그렇게 만드는 거고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 이것을 이제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각각의 소스 파일들은 이제 확장자 C를 가지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소스 파일에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메인 함수는 이제 항상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하는 위치니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분할할 경우에 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통째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뭐 온갖 것들이 이제 이 안에 막 뒤섞여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몇 개의 소스 파일로 이렇게 분리를 해두면 물론 아무렇게나 분리를 하면 도움이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서로 연관성이 높은 것들끼리 이제 동일한 파일에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높은 함수와 변수들이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모이도록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요 한 파일에 있는 것들은 서로 좀 연관성이 높고 서로 다른 파일에 두는 것은 서로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일종의 이제 모듈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모듈화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몇 개의 모듈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의 구조가 좀 더 알기 쉽고 명료해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모듈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점이 있느냐면 이렇게 뭐 전체 소스 코드를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를 해두게 되면 이 각각의 파일을 따로 개별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파일만 수정을 했어요. 다른 파일은 손을 안 대고 이 파일 안에만 뭔가 수정을 했다면 사실은 이 다른 파일들을 새로 컴파일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이 다른 파일들은 뭐 이전하고 똑같으니까 이전에 이미 내가 컴파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수정된 파일만 새로 컴파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간이 절약된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 뭐 컴파일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작은 프로그램의 경우입니다. 프로그램의 규모가 아주 커지면 예를 들면 뭐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보통 컴파일 하는 데만 3, 4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내가 물론 이제 수만 개의 파일들로 소스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아주 작은 파일 하나를 내가 살짝 이렇게 뭔가 수정했다고 해서 전체를 새로 다 컴파일하기 위해서 3, 40분 동안 기다려야 되면 그건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겠죠. 그런 경우에 내가 수정한 파일만 새로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 프로그램을 그 통짜로 이제 하나로 짜지 않고 뭔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좀 분리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들로 구성을 해놓으면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요 부분만 살짝 가져가서 사용하기가 훨씬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재사용에도 용이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조금만 커지더라도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소스 파일들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을 쪼갠다고 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세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우리가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stringtools.c라는 파일하고 library.c, main.c 이렇게 main.c는 이제 안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메인 함수와 그 다음에 이제 process command 같은 함수를 main.c 소스 파일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메인 함수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process command 함수가 하는 일이 이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그거를 토크나이징하고 뭐 이런 일을 해준 거였죠. 그런 다음에 handle, add 뭐 이런 함수로 이제 호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main.c는 약간 이제 프로그램의 껍데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용자하고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main.c라는 소스 파일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ibrary.c에는 실제로 이제 실제 일을 하는 대부분의 코드들을 우리가 library.c 파일에다가 넣어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래를 검색할 때 뭐 find song 같은 함수나 혹은 뭐 remove song, add song 이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실제로 중요한 기능들이 add song, find song, remove song, 뭐 play song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함수들과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그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다 library.c 라이브러리는 제가 이제 뮤직 라이브러리라고 이렇게 줄여서 라이브러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ringtools.c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억지로 이렇게 떼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뭔가 스트링 처리와 관련된 함수들을 모아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뭐 readline이라든가 compose name이라든가 그 밖에도 이렇게 몇 가지 그냥 어떻게 보면 입력 문자열을 그냥 스트링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것과 관련된 함수들을 몇 가지 짜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도구적인 성격,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도구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함수들을 몇 개 짜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stringtools.c라는 소스 파일에다가 넣어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두면 이런 이제 도구적인 성격의 함수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가 이 파일을 그냥 다른 그 프로그램을 짤 때 그냥 이 파일만 카피해 가서 거기에 추가해서 쓰거나 이러기에 이제 용이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프로그램의 재사용이라는 것과 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쪼개기만 하면 다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프로세스 커맨드 함수 안에서는 아마도 리드 라인을 우리가 호출을 해야 되겠죠. 프로세스 커맨드라는 게 이제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하나씩 읽어서 처리하고 이런 거니까 리드 라인을 호출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핸들 애드를 하려면 아마도 add song 함수를 호출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쪽 그 소스 파일에서 다른 소스 파일에 속해 있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다른 소스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매크로나 아니면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이 다른 소스 파일에서 사용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면 이건 사실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main.c에서 이 library.c 안에 있는 애를 뭐 전혀 호출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그것은 원래 뭐 이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프로그램이라는 거니까 이것은 그것은 좀 이상한 얘기인 거죠. 이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개로 쪼개었으니까 당연히 서로 이 파일에서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랬을 때 그냥 호출하면 되느냐? 그냥 호출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나랑 동일한 파일 안에 있는 함수들은 그냥 호출하면 되지만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들은 당연히 그냥 호출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파일을 우리가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분할할 경우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은 뭐냐면 어떻게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거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 몇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죠. 첫째는 뭐냐면 매크로들이 있습니다. 매크로라는 건 이제 이렇게 define 문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수 같은 걸 매크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타입 정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struct 같은 타입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함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C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이제 구성하는 요소는 이 네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랑 그 다음에 타입 정의랑 변수랑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파일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도 매크로, 그 다음에 타입,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 이쪽에도 매크로, 타입, 함수, 변수, 함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쪽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거냐, 또 어떻게 이 파일에서 이쪽에서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거냐, 어떻게 이쪽에서 다른 파일에서 정의되어 있는 매크로나 타입 정의를 이쪽에서 사용을 할 거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